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냥 미친 인간들입니다. 이 말로도 이들의 현재의 작태를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아직도 내란숙의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내놓은 첫 입장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는데요. 아직도 가상의 세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윤석열을 변호하겠다고 가세한 측근들의 내란숙의 편들기인데요. 그래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주변 인물들까지 같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계엄군 핵심 지휘부 5인방의 신병을 모두 검찰이 확보한 건데요. 이제 남은 건 한 사람, 윤석열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를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놔두고만 있는 걸까요? 왜 긴급 체포를 하지 않는 걸까요? 무슨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진심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습니다. 긴급 체포한다고 했잖아요. 영장 없이 한다고 하니까 네 했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의 그 취지는 체포영장 또는 긴급 체포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저의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공수처가 생기는데 얼마나 저도 협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긴급 체포했으면은 내란숙에는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었으니까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란숙의 윤석열은 공관에 앉아서 내가 검찰로 갈까 경찰로 갈까 출두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수처장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런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란숙에는 구속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해서 긴급체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그 정확하게 아니, 물어주시는 설명하지 말고 예, 노만 하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싫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보세요? 알아요. 지금 아직 그만해요. 답변하지 마요. 예스와 노만 얘기를 하라고요. 다시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니까. 거짓말쟁이 아니야. 네. 당신 여기서 안 봤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원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직후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하고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로써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12일 만에 내란 사태 당시 계엄 핵심 수뇌부 5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란숙의 우두머리만 빼고 말이죠. 지난 10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군정보를 관장했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특수부대를 총괄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수도권 방어를 책임졌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구속시켰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의 직접 지시를 받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꽤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한데요.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은 김영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던 지난 3월 공관에서 회동했던 인물들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허위손동이라고 했지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현실이 됐는데요. 3월 공관회동에 참석했던 새 사령관은 국회나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며 내란 사태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민을 등지고 내란 우두머리에 지시만 따랐던 군 장성들, 구속수감과 함께 어깨에 박힌 별 13개는 그냥 똥별이 되어버린 거죠.
이들 모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2.3 내란 사태 이후 2주나 지났지만 정작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에 대한 직접 수사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윗선인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더디기만 한데요. 비상계엄 선포 2주가 됐지만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도 휴대폰 확보도 못했는데요. 무려 2주 동안 말이죠. 내란 속의 윤석열은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서를 받자 TV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데요. 또 이들이 미적되는 사이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증거를 다 인멸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공조본부 혹은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조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어제부터 계속 갖다 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오늘은 또 반송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관저에서 수치를 거부한 것으로 제3자가 받으면 그것은 송달이 되는데 제3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석 요구서 안 받고 뭔가 절차를 지금 지연시키고 이 절차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바로 치십시오. 체포영장 바로 받아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 자체로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놓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피해자 윤석열이 공조본부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파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본부에서 피해자 윤석열에 대해서 반드시 체포영장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마침내 변호인단을 급하게 꾸린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변호인 측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하다 못 구한 변호인은 결국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는데요. 그의 최측근의 입에서 나온 입장인 만큼 윤석열의 뜻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는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수사를 놓고는 광기 어린 수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똑같은 변호인을 구한 건데 이 어거지 주장이 가능할까요?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의 서울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윤석열의 변호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인데요.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 적시한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를 못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그의 워딩은 정권을 가진 사람인데요. 마치 정권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윤석열의 의중을 드러낸 겁니다. 왕인 거죠. 윤석열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석 변호사는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문란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겨냥해선 광기 어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떠들어댔는데요. 탄핵 심판과 관련해 법정에 서서 당당히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윤석열이 직접 심판정에 나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측은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 대응,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모두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검찰 출신 법꾸라지들이 모이니 법적 대응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니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수사 부분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쩌면 이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전 국민이 TV를 통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를 생방송으로 모두 지켜봤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또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여서 용서를 빌어도 될까 말까 한 이 판국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나선 내란 수괴와 그 변호인들, 제 눈에는 그냥 미친 인간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차관님, 네. 강도가 길을 가다가 칼로 찔렀어요. 근데 그걸 기자가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 사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이라고 증거 능력 부동의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었어요. 권총을 갖고. 그 CCTV 나왔어요. 그 장면을 언론이 보도했어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왔어요. 그걸 여러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자체로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난입했어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네. 증거 능력. 국회 7개 문을 경찰이 막고 출입을 봉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언론에 나왔어요. 증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서 본회의장을 침탈하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막는 장면, 이건 다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은 증거 부동의하는 그런 경향성이 짙은데,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에 관련해서는 가장 큰 증거가 텔레비전 생중계입니다. 온 국민이 그것을 봤어요. 그게 가장 큰 증거 아니겠어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자체로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 이런 거 응하지도 않고 나는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이거는 수사기관이 봤을 때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뭐 괘씸한 부분은 뭐 변론을 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뭐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형사법 절차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위법한 거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